여러분,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영원한 라이벌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겨울 강물에서 빨래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받은 한 며느리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실화입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불가능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출발! 어느 양반가에 시집 온 착한 며느리가 매일 구박받다가 한겨울에 강물에서 빨래를 하라는 불가능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발한 지혜로 오히려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양반집이었지요. 이 집의 맏아들이 장가를 들였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온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니, 잘할수록 더 트집을 잡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침에 밥상을 차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너무 되다. 우리 집 식구들이 소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음 날 밥을 좀 더 부드럽게 지으면 또 이렇게 했지요. 밥이 너무 질다. 이런 걸 밥이라고 하느냐. 청소를 열심히 해놓으면 청소가 부족하다고 하고 빨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느질을 곱게 해놓으면 바늘땀이 고르지 않다고 핀잔을 주었어요. 며느리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지요.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구박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하며 온갖 구박을 다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어요.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니 그런 감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며느리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마음을 며느리는 알 리가 없었지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며느리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밥을 짓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물이 차갑겠다. 미지근한 물로 밥을 지어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그래서 며느리는 물을 데워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핀잔을 주었지요. 뜨거운 물로 밥을 지으면 쌀이 터져서 맛이 없어진다. 찬물로 천천히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뭘 해도 잘못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면 방법이 틀렸다고 하고 청소를 하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음식을 만들면 간이 짜다, 싱겁다, 뜨겁다, 차갑다며 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 며느리가 고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나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때 다른 부녀자들이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견뎠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더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요. 마을에서는 이 집 며느리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장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불쌍해. 아무리 잘해도 구박만 받으니 말이야.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걸 보면 속이 깊은 사람이야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까다로워졌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집안일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오늘부터 시험을 보겠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지만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집안일을 다 하라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한나절 안에 온 집안에 옷을 다 빨아서 말리라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밤새워 빨래를 하고 아궁이 앞에서 말렸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루 만에 겨울옷을 모두 수선하라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밤새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깁고 기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자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이웃들의 반응, 며느리의 고생을 지켜본 이웃 부녀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옆집 안악이 며느리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씨, 그렇게 완벽하게 하면 어머님이 더 화내실 텐데요. 가끔은 실수도 해야 사람 냄새가 나는 법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빨래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조언해 주었지만 이 집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내겠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시험을 통과했지만 진짜 실력은 아직 모르겠다. 이번에는 특별한 시험을 내주겠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소문의 확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집 고부 갈등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이들까지 알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놀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그 집 며느리 진짜 착해.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해도 화를 안 내더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무슨 시험을 낸다는 거야? 어른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시험을 낼 것인가? 며느리가 또 해낼 수 있을까? 남편의 고민, 남편도 중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께 며느리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아들이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께서 너무 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은 며느리의 착한 마음을 알면서도 안타까웠지요. 겨울의 전령, 그의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직 음력 10월인데도 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매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겨울은 일찍 오는군요. 강물도 곧 얼겠어요. 이런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불가능한 시험의 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지금까지 작은 시험들을 통과했지만 진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며느리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시험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며칠 후에 시험 내용을 알려주겠다. 그때까지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있거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 지금까지의 시험도 쉽지 않았는데 특별한 시험이라니. 마을의 추측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이웃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며느리에게 옆집 안악이 물어봤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얼굴이 좋지 않으신데요. 며느리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험을 하나 더 내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요? 또 무슨 시험을 내시려나요? 아직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모르겠어요. 이웃들은 서로 모여서 추측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뭘 시키실까? 하루 종일 굶기는 것보다 더한 걸 시키시려나?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추위와 관련된 것 아닐까요? 며느리의 준비. 며느리는 어떤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체력을 기르려고 마당을 돌았어요. 찬물로 세수하며 추위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잡았지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도 아내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도 저를 생각해서 시험을 내시는 거겠죠. 운명의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강물 위에 얇은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엄숙했어요. 며느리야, 드디어 마지막 시험을 내주겠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절했습니다. 어머님 분부를 듣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강가에 가서 옷감을 빨아오너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며느리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조건.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강물에서 직접 빨아야 한다. 집에서 물을 떠다가 빨면 안 되고 강물에서만 빨아야 한다. 이것만 해도 추운 겨울에는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조건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빨아와야 한다. 조금이라도 때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며느리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한겨울에 강물에서 빨래를 하라니, 그것도 하얗게 해지기 전에.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강물에서 빨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얼음이 얼기 시작했어요. 손을 담그기만 해도 얼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빨래를 할까요? 그때 며느리의 눈에 마당에 쌀인 하얀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큰 솥을 가져와서 마당에 깨끗한 눈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눈을 녹였지요. 눈이 녹은 물은 빗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부드러웠어요. 며느리는 이 물로 옷감을 정성스럽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결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 녹인 물로 빤 옷감이 평소보다 훨씬 더
하얗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눈은 하늘에서 내린 가장 순수한 물이었거든요. 거기다 며느리가 정성껏 빨아서 옷감이 마치 새 것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는 옷감을 들고 시어머니께로 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맞췄어요. 어머님, 강에서 빨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옷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 시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어요. 옷감이 이렇게까지 하얄 수가 있나? 평소에 집에서 빤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강물이 얼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빨았단 말인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강에서 빨았느냐? 며느리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강에서 나온 물로 빨았습니다. 이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눈도 결국 강에서 증발한 물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니까요. 이웃들의 찬사,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감을 구경했어요. 정말 하얗네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빨았을까요? 이런 추운 날씨에 강에서 빨래를 했다니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은 며느리의 효심과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아무리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지. 이런 추운 날 강에서 빨래를 시키다니 며느리가 착해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체면 구긴 시어머니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훌륭해 보이게 만든 꼴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심했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나도 젊은 시절 이런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마음 며느리는 시험을 통과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음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데 자신은 왜 계속 구박만 했을까? 과거의 기억 시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시집 와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었지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온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하루 종일 긴장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지금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고통을 며느리에게도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마음의 변화 며느리가 눈 녹인 물로 빨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강물에서 직접 빨라고 했는데 이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왜 그동안 구박만 했을까?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웃들의 평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었어요. 장터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 집 며느리 정말 대단해요. 한겨울에 강에서 빨래하라고 해도 묵묵히 해냈다니, 게다가 눈 녹인 물로 빨 생각을 하다니 정말 지혜로워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우리 집에도 저런 며느리가 왔으면 시어머니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이 며느리는 칭찬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의 조언 남편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마누라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어요. 내가 무엇을 아느냐?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을 더 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시켜서 며느리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야, 시험이 하나 더 남았다. 며느리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겨울 산나물을 캐오너라. 한 바구니 가득 말이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겨울 산에는 산나물이 없거든요. 모든 풀과 나물이 말라 죽거나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 시기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새로운 도전 며느리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고 풀들도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산 곳곳을 뒤졌어요. 바위 틈, 나무 밑, 개울가까지 샅샅이 찾아다녔지만 먹을 수 있는 나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바구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뜻밖의 발견. 그런데 산 깊은 곳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근처에 따뜻한 온천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놀랍게도 푸른 나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온천의 따뜻한 기운 때문에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살아있던 거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나무를 캤습니다. 한 바구니 가득 될 때까지 차근차근 모았어요. 마을에 놀라운 며느리가 겨울 산나물을 가지고 돌아오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정말 겨울 산나물이네요. 어디서 캐오신 거예요? 이런 추운 겨울에 이렇게 싱싱한 나물이 있다니.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산에서 캐온 것이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산 깊은 곳, 온천 근처에서 캐왔습니다. 지혜로운 해결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불가능한 시험을 2번이나 통과했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단순히 시험만 통과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눈 녹인 물로 빨래하는 법, 겨울에도 나무를 캘 수 있는 장소까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시네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샵샵샵. 시어머니의 깨달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되돌려주려고 했던 마음도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내가 받은 상처를 며느리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였어. 진심 어린 대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며느리야, 앉아보거라. 며느리는 평소처럼 공손히 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아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나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나. 보다 진실한 고백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너에게 그 고통을 똑같이 주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 우리 집에 온 소중한 가족이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을 몰라드렸습니다. 화해의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내고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진짜 모녀 사이처럼 다정하게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에 놀랐습니다. 저 집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이야. 역시 며느리의 정성이 시어머니 마음을 움직인 거군요. 참 보기 좋네요. 지혜의 전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살림 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음식 만드는 비법, 옷감 고르는 법, 집안 정리하는 요령까지 아낌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이 새로 발견한 방법들을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눈 녹인 물로 빨래하는 법, 겨울 산나물 캐는 장소 등을 공유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의 기쁨. 남편은 집안이 화목해진 것을 보며 정말 기뻤어요. 어머님과 마누라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마누라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랐다. 며느리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시니 제가 더 행복해요. 이웃들의 부러움.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 집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잘 지내는 집이 어디 있나요?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 집도 저렇게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인내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계절의 변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집안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돌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어머님, 이 자리에 상추 심으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여기는 햇볕도 잘 들고 두 사람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마을의 모범 사례. 이 집은 이제 마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새로 시집 오는 며느리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려운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시어머니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소중한 가족이에요.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며느리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손자의 탄생, 이듬해 봄. 집안에 큰 경사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예쁜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 며느리도 감동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훈의 깨달음. 시어머니는 손자를 키우며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족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인내와 지혜가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을의 전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시집 오는 며느리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시어머니들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혜와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의미.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후세에 전하는 지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처럼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둘째, 가족 간에는 경쟁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이 조선시대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족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부부 간의 문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한 충돌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지혜로운 소통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 조선시대 한 며느리의 지혜로운 대처법이 결국 온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눈 녹인 물로 빨래하고 겨울산에서 나무를 찾아내는 기지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성까지 모든 것이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지혜,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와 인내를 발휘한다면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것,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에 투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시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옛날 이야기와 교훈이 담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